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한 유명 동물원. 평온하던 오후, 모두를 숨막히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갈기를 휘날리며 으르렁거리는 사자 카이로가 우리를 탈출한 것입니다. 울부짖는 포효 속에서 관람객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사육사들은 마취총을 찾느라 아우성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물러설 때 단 한 존재만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작은 영웅 진돗개 태백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사자를 정면으로 응시한 태백. 그 눈엔 두려움이 아닌 백두대간의 기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이곳 호주 시드니의 동물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국인 사육사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을 달래준 것은 푸른 하늘과 그리고 동물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 측에서 각국의 특색 있는 동물들을 더 들여오기로 결정하면서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국제동물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 출신 직원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동물을 추천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로렌스 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동물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출신 마르쿠스는 바바리아 지역의 고유종인 알프스 이부크스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계 소피는 샤롤레 소의 우아함을 강조했습니다. 인도계 프리아는 벵골 호랑이를, 남아프리카 출신 요한은 미어캣 무리를 언급했죠. 각자가 자신의 조국을 대표할 동물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추천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일본계 큐레이터 다카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개가 동물원에서 무슨 특별함을 보여주겠어요. 관람객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기서 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진돗개들의 기계, 주인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 그리고 그 작은 몸집 안에 담긴 불굴의 정신력 말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혼이 깃든 존재입니다. 백두산의 설원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의 기백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죠. 진돗개는 한국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다카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백이라. 동물원에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장이 저를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유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위엄을 드러내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카리스마로 상대방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원장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진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진도의 해풍이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 말입니다.
섬 전체에 퍼진 고요함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맥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돗개 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마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얀 털의 진돗개였죠.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태백이라고 부릅니다. 태백산맥의 그 태백이죠. 태백이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조급함이나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곁에 앉았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백이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짖음도 내지 않았죠. 승무원들이 신기해하며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브리즈번 동물원에 도착한 첫날, 태백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사자 우리 옆에 작은 공간이 태백이에게 배정된 곳이었죠. 아프리카 사자들의 위압적인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태백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가 있는 구역 근처를 지나는 다른 동물들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주에 찾아왔습니다. 침팬지 루키가 우리에서 탈출해 관람객 구역으로 뛰어든 사건이었죠. 동물원 전체가 긴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마취총을 든 직원들이 사방에서 루키를 포위했지만 흥분한 침팬지는 더욱 난폭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태백이가 움직였습니다. 우리 문이 열려있던 찰나 태백이는 조용히 빠져나가 루키와 마주 섰습니다. 침팬지와 진돗개가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백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죠. 단지 고요한 눈빛으로 루키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평정심만이 흘러나왔죠. 놀랍게도 루키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치더니 결국 스스로 우리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목격했던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백이를 쓰다듬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 태백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백이가 동물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진정한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호주 구역의 상징적 존재인 우두머리 캥거루 브루토와의 대면이었습니다. 브루토는 동물원에서도 손꼽히는 거구였습니다. 키가 거의 2m에 달하는 그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특히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구역 근처를 지날 때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영역권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태백이와 함께 일상적인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경로를 택해 캥거루 서식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죠. 태백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캥거루 울타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브루토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동물들은 이미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브루토의 위압감은 그만큼 강력했으니까요. 하지만 태백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루토가 울타리 바로 앞까지 와서 위협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뒷발로 땅을 차며 경고음을 내었죠. 그 순간 저는 태백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캥거루와 진돗개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캥거루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했죠. 브루토는 자신의 모든 위용을 동원해 태백이를 위압하려 했습니다.
태백이는 몸을 낮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준비 동작에 가까웠죠. 태백이의 눈빛이 브루토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도전의식이 아닌 깊은 평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루토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태백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어떤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루토가 먼저 시선을 피한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던 캥거루가 작은 진돗개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영역 깊숙한 곳으로 물러갔죠. 지켜보던 직원들이 탄성을 질렸습니다. 한 사육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개한테 호주 캥거루가 밀렸네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백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백이 무엇인지, 크기가 아닌 정신력으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증명한 순간이었죠. 태백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였다는 듯이 저를 향해 걸어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태백이의 명성이 동물원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캥거루 사건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그로부터 2주 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빛을 가려 동물원 전체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동물원 경계 펜스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노린 침입이었죠. 이들의 목표는 희귀 조류관에 있는 멸종위기 앵무새들이었습니다.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종들이었거든요. 동물원의 경비견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독일 셰퍼드와 로트와일러 혼혈들로 구성된 경비견 팀은 평소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들의 대응은 예상외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침입자들은 경비견들의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지저대며 한 방향으로 몰려가면 침입자들은 반대편으로 이동했죠. 경비견들은 소음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백이가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우리 문이 열려있던 상황이었죠. 정기 점검을 위해 잠시 열어둔 것이었는데 태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비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태백이는 단 한 번의 짖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침입자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밀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비견들의 시끄러운 짖음소리에 가려져 태백이의 존재는 완전히 감춰졌던 것입니다. 희귀 조류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태백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두에 있던 침입자의 발목 근처로 순식간에 달려들어 날카롭게 견제했습니다. 침입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태백이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죠. 공포에 질린 침입자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백이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치기가 양떼를 몰듯이 침입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죠. 정확히 경비실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구역으로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헛다리만 짚고 있던 경비견들이 갑자기 태백이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태백이를 리더로 인정한 듯한 모습이었죠. 이들은 더 이상 무작정 지저대지 않았습니다. 태백이의 조용한 지휘에 따라 침입자들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밀렵꾼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경비팀장이 CCTV 영상을 검토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진돗개가 전체 상황을 통제했군요.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동물 원장 로렌스가 다음 날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진, 태백이는 정말 특별한 개군요. 진짜 경비는 짓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태백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앞장서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밀렵군 사건 이후 태백이에 대한 소문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개 태백이를 보러 왔어요. 매표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는 화려한 공연을 하지도 특별한 묘기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존재감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카시가 일본에서 정성스럽게 데려온 아키타견 켄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혈통이 뛰어나고 체구도 훌륭했지만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사료만 먹으며 나른하게 지내고 있었죠.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카시가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켄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태백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다카시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있게 내세웠던 아키타견이 한국의 진돗개에게 완전히 묻혀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히 많은 관람객들이 태백이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앞에서 태백이를 바라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개는 왜 다른 개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란다. 진돗개라고 하는데 아주 용감하고 똑똑하다고 해. 태백이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들뜨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했죠.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태백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이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말, 호주 현지 방송국에서 동물원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각 동물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태백이 구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태백이가 천천히 일어나 울타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람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태백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한 모습이었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당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치 자신이 스타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이는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 말입니다. 태백이의 평판이 확고해진 지 2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 서 있던 웨이라는 중년 남성은 처음부터 비판적인 시선으로 동물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각 동물 구역을 지나면서 자국의 동물들과 비교하며 품평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태백이 구역에 도달했을 때 웨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진돗개를 보더니 동행자들에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개야? 우리 티베탄 마스티프의 발가락만도 못하겠네. 태백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웨이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물원에서 이런 작은 개를 전시하다니 볼거리가 부족한가 보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류관 쪽에서 갑작스럽게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타조 노마드가 사육사의 실수로 우리에서 벗어나 동물원 중앙 광장으로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키의 노마드가 흥분 상태로 관람객들 사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웨이를 포함한 중국 관광객들도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흥분한 타조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마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뛰어다니며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죠. 마취총을 준비하는 사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백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에서 조용히 나와 광장 중앙으로 향했죠. 사람들의 아우성과 타조의 거친 울음소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도 태백이의 움직임은 차분했습니다. 태백이는 노마드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특별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일정한 박자로 짧게 지저대며 타조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소리였죠. 놀랍게도 노마드가 태백이의 유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는 마치 숙련된 목양견처럼 타조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타조 우리로 향하는 길이었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노마드는 자신의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태백이는 임무를 완수한 후 조용히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의 자리에 앉았죠. 웨이를 포함한 관람객들은 말을 잃고 태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작은 개가 거대한 타조를 완벽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웨이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만 숙인 채 태백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인정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백이가 동물원의 전설로 자리 잡아가던 그 시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대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물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기록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관람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사자 우리에서 정기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사육사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사자 카이로를 임시 격리실로 이동시킨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격리실과 주 우리를 연결하는 자동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카이로가 갑작스럽게 열린 문을 통해 청소 중인 주 우리로 나왔고 더 나아가 외부 울타리까지 벗어나 버렸습니다. 동물원 전체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리와 직원들의 급박한 외침이 뒤섞였죠. 카이로는 150kg이 넘는 거대한 수컷 사자였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나 성년까지 자란 맹수였기에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취총을 든 전문팀이 급히 출동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사자에게 정확한 마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와 각도가 필요했는데 카이로는 계속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마취총이 빗나갔고 이는 오히려 카이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자는 처음에 위협적인 포효를 내며 자신의 영역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포에 떨었죠. 다른 동물들은 각자의 우리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새들은 날개를 펼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태백이가 나타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 문이 열려있던 상황을 이용해 조용히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자와 진돗개가 중앙광장에서 마주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카이로가 태백이를 발견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사냥 준비 자세였죠. 거대한 맹수와 작은 진돗개 사이의 체격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부는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이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을 낮게 깔고 집중력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절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카이로가 첫 번째 위협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한 눈빛으로 사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포효가 이어졌습니다. 카이로는 태백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위용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태백이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는 사자의 위압감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5분간의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카이로의 포효에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굴복이 일어나지 않자 사자 스스로 혼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카이로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우리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밀림의 왕을 되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자와의 대치 사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후 태백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동물원의 이야기가 아닌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브리즈번 동물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로렌스 원장이 제안한 것은 태백이에게 동물원 최초의 명예수호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동물이 아닌 동물원의 공식적인 보호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명예수호견 임명식이 열린 날 수백 명의 관람객과 언론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호주 현지 방송사뿐만 아니라 국제 뉴스 채널들까지 취재에 나섰죠. 태백이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동물원 공식 안내책자에 태백이의 이야기가 특별 섹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이 함께 실렸죠. 기념품 상점에는 태백이를 모델로 한 각종 굿즈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얀 진돗개 인형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에서는 태백이를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진돗개 태백, 동물원을 구하다였습니다. 제작진은 한국까지 가서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취재했죠.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표창장을 수여하던 때였습니다. 대사가 직접 동물원을 방문해 태백이에게 한국문화 홍보대사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교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 교민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한국을 알리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백이가 해낸 일은 단순히 동물원에서의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해낸 것이었죠. 국제적인 주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BBC에서 아시아 특집 프로그램에 태백이 이야기를 포함시켰고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진돗개 종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태백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저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태백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신력이 발현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동물원이 조용해진 후 저는 태백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태백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태백아, 넌 한국인의 심장이야.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세계에 보여준 거야. 태백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백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